네, 이번 북한의 심야 열병식에서 신무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이었고 이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은 방금 들으셨듯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열병식 의미와 향후 남북 관계 전망까지 신범철 백석대 초빙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북한 심야 열병식에 대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김정은의 전략적인 인내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정 장관님께서 전략적 인내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이 사실은 8월 달에 시행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기간 중에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그렇게 김영철 부부장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군사 도발 쪽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하지 않고 열병식도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것을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촐하게 넘어갔다. 이런 측면은 북한의 대외 전략에 있어서 막상 미국과 대결 구도를 만들기보다는 약간 기다리는 모습,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먼저 열병식의 이모저모부터 알아보고 좀 해석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열병식 관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좀 달라진 외모에 주목을 했는데요. 일부 외신은 또 식량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위한 전략적 다이어트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굳이 식량난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살이 빠진 모습을 노출했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아무튼 작년에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이후에 올 초부터 조금씩 살을 빼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이상설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고 지도자 1인 통치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황은 우리로서도 면밀하게 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국정원도 건강에는 이상 없다 이런 얘기를 전에 했었고요. 자, 김 위원장 이번 그 최신 전략 무기 공개가 열병식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방역 부대가 등장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나름대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미국과 대결 구도를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ICBM과 같은 전략 무기를 전시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이 당장 대결 구도를 극대화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방역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방역에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안심의 메시지, 그러니까 체제 결속용 내부 메시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좀 연계된 질문인데요. 이번에 김 위원장이 참석을 했고 손도 들고 엄지척도 했지만 연설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당비서 연설문에서도 우리나 미국을 향한 대외 메시지가 일절 없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의도된 거라고 보고요. 상당히 조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대외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번 열병식에서도 ICBM 같은 거를 전시하지 않고 축소했다는 점,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나 리선권 외무상 같이 대외 정책 그리고 대외 강경 발언을 했던 사람들을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점, 이런 점을 통해서 비록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은 하지 않았지만 대외적인 메시지로서 무언가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자, 열병식 하루가 지나고 미국 반응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지속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외교적으로 관여할 준비는 돼 있다. 이런 원론적인 일단 입장만 내고 또 이번 열병식을 국내용으로 분석하는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전문가들은 아마 이번 열명식은 다 국내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물밑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이 대외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최근 들어서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회담, 뭐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회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또는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어떻게 타진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내부용으로서 이렇게 열병식을 보여줬고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뭐 한국, 미국, 중국 모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 원론적인 답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석을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이번 열병식과 일련의 행보가 좀 앞으로 북미 대화에 있어서 좀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크게 뭐 영향은 없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폭제까지는 보기 어렵죠. 무언가 서로 오가는 게 있어야지 음.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10월 정도에는 아마 대화가 재개되지 않겠느냐. 물론 현재 북한의 입장을 보면 미국과 직접 만나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북중 국경 봉쇄된 것을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북중 관계를 먼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어 미북 관계를 다시 재가동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외교적 수순이 이번 가을에 보여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음, 지금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딱 10월쯤이라고 좀 특정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연초부터 가장 강조했던 것이 자력갱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결실을 보아야 하는 마지막 4, 4분기죠. 10월, 11월, 12월. 그때는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대외 정책 변화를 통해서 이 분위기를 바꾸려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중국으로부터 시작돼서 대외 정책 변화가 조금씩 목격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열병식에 이어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또 공교롭게 리성건 외무상까지 함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이 대외 강경 발언을 주도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느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요,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계속해서 근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돕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화면이나 북한 언론에 노출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대외 정책으로 해석해 보면 지난 8월까지 대남 강경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약간 현장에서 한 발 떨어져 있게 함으로써 북한 나름대로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다음 달 10일은 또 조선노동당 이제 창건 기념일, 76주년 창건 기념일입니다. 이때 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다음 스텝 좀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뭐 지금은 일종의 앞서 뭐 전략적 인내 그렇게도 표현됐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다음에 대외 정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 조정이 이루어져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외 관계 변화를 하자. 더 이상 이대로는 어렵다 판단이 서면 10월 달부터 북중 간의 관계가 재개되고 뭐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중국의 고위 인사가 방문할 수도 있을 거고요. 다만 이런 경우면은 10월 10일 날 대규모 열병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와는 반대로 북한이 아직은 더 버틸 수 있다.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하면 뭐 10월 10일에도 열병식을 한다거나 또는 뭐 자신들이 그간 개발해 놓았을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여주는 그런 행보로 나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 정세는 약간 유동적인데 최근에 북한의 행보,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고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고려하면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10월 10일까지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북미 대화 상황이라던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열병식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남북 정상 합의에 의해서 13개월 만에 복구가 됐던 통신 연락선 그런데 한 달째 불통 상태입니다. 향후 남북 관계는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남북 관계가 뭐 북중 관계나 북미 관계를 견인하기는 힘들 거예요. 북한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중 관계가 재가동되기 시작하면은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모색될 수 있다고 보고요. 통신선 복원이나 차단은 너무 저희가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연결과 차단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끌려가기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과 어떠한 협력 조건을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능동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백석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